안녕하세요, 차트수첩입니다. 여기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한 일본 남자가 있습니다. 솔직히 겉모습만 보면 그저 조용히 방 안에서 게임만 즐기는 평범한 오타쿠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남자가 바로 일본 주식시장의 판도를 흔든 전설적인 천재 트레이더 BNF입니다. 그야말로 개인 투자자들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꿈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BNF의 본명은 코테카와 타카시로 1978년생입니다. 그는 처음에 우리 돈 약 1600만원으로 주식 단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8년 만에 이 자금을 2천억 원이 넘는 거금으로 불렸고 현재는 무려 4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600만 원으로 시작해 4천억 원이라니 솔직히 들을 때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과연 BNF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길래 주식 단타 투자만으로 이런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투자 비결을 지금부터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그 엄청난 역사의 시작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던 시절 그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우연히 해외의 천재 트레이더들이 엄청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주식처럼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바뀌었습니다. BNF는 군것질 한번 아껴가며 아르바이트로 악착같이 모은 우리 돈 약 1600만 원을 통장에서 과감히 꺼내 주식시장에 던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투자를 가볍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던 대학교까지 미련 없이 중퇴하고 주식시장에 인생 전부를 건 전업 트레이더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당연히 주변 친구들은 너 미쳤냐 라며 손가락질을 했고 머리를 싸맨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와 걱정이 쏟아졌지만 BNF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하루 종일 모니터 차트를 노려보고 쏟아지는 글로벌 경제 뉴스를 흡수하며 수천 수만 개의 시장 데이터를 직접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독한 반복 속에서 오직 그만이 체득할 수 있는 날카롭고 압도적인 주식 투자 감각을 무섭게 단련해 나갔습니다. BNF는 주로 현물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놀라운 건 그가 투자를 하던 시기가 일본 주식시장 침체기였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 주식시장은 끝났다고 할 때 BNF는 오히려 냉정하게 종목을 분석하고 단타 트레이딩으로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쌓아 올렸습니다. 실제 BNF는 2007년 일본의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직접 자신의 계좌를 공개했는데 잔고가 약 2천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를 통틀어 계좌가 실제로 공개된 개인 투자자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 바로 BNF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우리도 잘 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직접 BNF에게 주식을 나 대신 매매해줄 수 있겠냐 제안했지만 BNF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BNF가 답하길 저는 남의 돈을 굴리기보다 제 돈으로 시장과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BNF는 어떤 투자 원칙과 매매법으로 이런 큰 성공을 거뒀을까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BNF의 과거 인터뷰, 일본 언론 기사, 그리고 온라인 포럼까지 싹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떻게 매매를 했고 어떻게 리스크를 통제하며 어떤 원칙으로 시장을 이겼는지를 찾아냈습니다. 이번 영상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BNF가 사용했던 매매 비법의 핵심, 그가 사용한 차트 세팅과 세부적인 실전 매매법을 완벽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상을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BNF의 투자 원칙과 매매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BNF 매매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NF는 한 인터뷰에서 대학교 때 친구도 거의 없었고 집에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전업 트레이더의 길을 선택해서 단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백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방송에 공개된 그의 평소 생활은 정말 주식 오타쿠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주식시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로지 주식 하나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BNF는 하루 대부분을 주식 차트 앞에서 보내면서 식사도 간단했습니다. 컵라면이나 우동 같은 걸로 대충 때우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 주식시장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가 큰 돈을 벌고 난 뒤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지만 명품도, 슈퍼카도, 고급 아파트도 사지 않았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최근에 가장 큰 돈을 쓴 게 뭐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BNF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닌텐도 오락기 2대요. 이렇게 은둔형 투자 고수였던 BNF를 일본 전역에 알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컴 주식 사건입니다.
2005년 12월 8일 일본의 대형 증권사인 미즈호 증권에서 한 직원이 엄청난 주문 실수를 합니다. 그 직원은 원래 제이컴이라는 IT 기업의 주식을 일주에 61만 엔으로 매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량과 가격을 1엔에 61만 주 매도로 반대로 잘못 입력한 겁니다. 이후 순식간에 제이컴의 주가는 하한가까지 폭락했고 도쿄 증시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수 하나로 미즈호 증권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시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BNF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려 600에서 700개 종목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던 천재 트레이더 BNF는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는 순간 이건 단순한 폭락이 아니라 주문 실수라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BNF는 제이컴 주식이 하한가에 도달하자 순식간에 대량 매수를 걸었습니다. BNF는 그 당시 자신이 보유한 전체 투자금의 절반인 약 우리 돈 400억 원 이상을 한 번에 투입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공포 속에서 매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가격이 급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즈호 증권이 실수를 발견하고 주문을 취소하면서 제이컴 주가는 하한가에서 급등해서 단 몇 분 만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NF는 제이컴 주식을 대량 매수한 지 단 몇 분 만에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계좌에는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몇 분 사이에 BNF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하나로 약 200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이날 BNF가 매매한 제이컴 주식의 규모는 무려 전체 발행량의 약 40%였습니다. 이 정도 대량 거래면 일본에서 대주주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BNF는 직접 공시를 했고 세상은 처음으로 BNF라는 이름을 알게 됩니다. 은둔형 천재 트레이더의 실체가 단 한 번의 거래로 세상에 공개된 겁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신의 경지에 가까운 트레이딩 감각을 발휘하던 BNF가 정작 전문적으로 투자를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소위 네로라 하는 투자 자격증 하나 없었고 정통 금융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든든하게 뒤를 받쳐줄 멘토나 스승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홀로 좁은 방 안 책상 앞에 앉아 눈이 짓무르도록 수천 개의 차트를 째려보며 매수와 매도 버튼을 무한히 반복해 누른 것이 전부였죠. 실제로 그가 평생 읽은 주식 관련 서적은 그가 평소 유일하게 존경해왔던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무어의 일대기를 다룬 책 딱 한 권뿐이었다고 합니다. BNF는 화려한 투자 이론이나 경제학 공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요동치는 시장에 온몸으로 부딪히며 직접 겪어낸 생생한 경험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따뜻하고 안전한 강의실 책상 위가 아니라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거친 정글 같은 실전 시장에서 모든 것을 치열하게 깨우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천재 트레이더의 BNF의 투자 원칙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BNF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가격 움직임이 전부다입니다. BNF는 철저한 단기 트레이더였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식을 사고 팔면서 작은 가격 파동 하나하나에 수익을 쌓아갔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가격의 움직임이었습니다. PER, PBR, 재무제표, 실적, 그런 건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기업이 아니라 가격이 움직인다. 그리고 BNF는 가치보다는 투자자들의 행동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고 팔고 어떤 타이밍에 공포를 느끼고 탐욕을 부리는지를 집중 관찰했습니다. 즉 그는 차트를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시장 심리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차트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차트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욕망이 시약화된 지도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 원칙은 기계적인 손절을 통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BNF는 절대 한 방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고 한 번의 손실이 전체 자산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냐였습니다. BNF는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희망을 절대 믿지 않았고 떨어지면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실난 종목을 붙잡느라 시간 낭비할 바엔 상승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BNF의 세 번째 투자 원칙은 익절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한다입니다. BNF는 손절은 기계적으로, 익절은 감각적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BNF는 단순히 10%가 올랐으니까 판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익절하지 않고 시장의 호흡을 이어가면서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캔들의 길이, 거래량의 흐름, 매수의 강도,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줄고 캔들이 짧아지고 모멘텀이 약해지는 그 순간 시장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BNF의 네 번째 투자 원칙은 시장의 심리를 읽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라입니다. BNF는 뉴스나 전문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늘 시장과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매수하고 탐욕에 빠질 때 매도했습니다. BNF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 이미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BNF는 차트에서 숫자보다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캔들을 본 게 아니라 그 캔들 뒤에서 공포에 떠는 투자자들의 손을 본 겁니다. 따라서 BNF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으로 매매했습니다. 그는 증권사 리포트, 전문가 코멘트, 뉴스 영상 그런 건 전부 노이즈로 봤습니다. BNF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가격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였습니다. BNF의 5번째 투자 원칙은 시장이 시작한 이후에 관찰의 시간을 가져라입니다. BNF는 군인처럼 규칙적인 루틴을 가졌습니다. 아침 8시 반이면 정확히 모니터 앞에 앉았고 또한 시장이 열리기 전에 전날 미국 증시, 환율, 선물지수, 그리고 업종별 뉴스를 전부 체크했습니다. 즉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전쟁의 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이 열리면 첫 30분은 절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 싸움을 하는 시간이라 가격이 왜곡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BNF는 그 시간을 관찰의 시간이라고 부르며 시장은 처음 30분이 진짜 성격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그걸 읽으면 오늘 하루가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BNF의 6번째 투자 원칙은 감정을 차단하고 확률로 투자해라입니다. BNF는 트레이더를 망치는 건 시장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NF는 하루에 많게는 수십 번도 거래했지만 단 한 번도 감정으로 진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정해놓은 매매 조건이 충족될 때만 움직였습니다. 즉 감이 아니라 확률로 트레이딩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BNF의 매수 진입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BNF는 전날 고점 또는 저항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붙는다면 관심을 갖고 계속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매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매수에 진입하고 손절선을 설정했습니다. BNF의 7번째 투자 원칙은 거래량을 확인하라입니다. BNF는 복잡한 보조지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거래량을 많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가격은 거짓말을 해도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터진다면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뜻이고 가격이 급등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BNF는 이 단순한 거래량 원리를 수년간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몸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트 하나만 봐도 이건 세력이 들어온 구간인지 아니면 단순한 반등인지를 바로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래량을 신뢰하는 BNF의 투자 원칙은 그가 실제 투자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거래량이 폭증해 단기 수급이 몰린 종목, 두 번째, 하루 변동성이 큰 종목, 세 번째, 뉴스 테마와 연관돼서 시장 심리가 집중된 섹터입니다. 그는 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조용한 종목은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수급 중심형 트레이딩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BNF의 실전 매매법을 공개하겠습니다. BNF의 매매 방식은 한마디로 차트 중심의 단타 트레이딩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했습니다. 남들이 망했다고 도망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역발상 매매법은 소위 말하는 역추세 매매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투자자가 가격이 급락할 때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BNF도 처음에 수없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시장과 부딪히며 데이터를 쌓아서 가격이 급락한 이후에 어떻게 상승 전환 신호가 나오는지 직접 몸으로 익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BNF가 자신만의 역추세 매매 공식을 3가지를 만들었는데요. BNF 역추세 매매 공식 3가지. 첫째, 가격이 급락 후 거래량이 줄고 캔들이 짧아질 때. 둘째,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할 때. 셋째, 첫 번째 양봉이 강하게 출현할 때입니다. 이 3가지가 겹치는 순간 BNF는 바닥 가능성을 확신하고 과감히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BNF가 사용한 역추세 매매법은 명확한 기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중에서도 2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는 가격이 25일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리 하락할 때, 즉 이격도가 클 때를 주목했습니다. BN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결국 평균으로 돌아온다. 즉 가격이 이동평균선에서 멀어질수록 그만큼 되돌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5일 이동평균선에서 크게 멀어진 종목을 집중적으로 관찰해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BNF의 역추세 매매 방식은 단순했지만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가격이 2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급락해 이격이 커지다가 25일 이동평균선보다 20%에서 35% 아래로 이격이 벌어졌을 때를 매수 기회로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간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리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면 급락하면 이건 끝났다. 이 회사 망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공포에 팔아버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BNF는 그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가격은 이미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드디어 BNF가 실제로 사용했던 매매 비법의 핵심, 그가 사용한 차트 세팅과 세부적인 실전 매매법을 완벽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상단 지표에서 지수 이동 평균, 즉 EMA를 검색해서 차트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왼쪽 설정 길이를 25로 변경합니다. 이게 바로 BNF가 즐겨 썼던 25일 지수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RSI와 MACD 지표입니다. RSI는 매수, 매도, 과열 구간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BNF는 RSI를 활용해 가격이 실제로 반등한 에너지를 확인했습니다. RSI를 차트에 추가했으면 마지막으로 추가할 지표는 MACD 지표입니다. MACD는 대표적인 추세 지표입니다. BNF는 MACD 지표를 차트에 추가한 후 여기 보이는 이 히스토그램만으로 추세 전환의 변화를 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BNF처럼 MACD 지표 설정의 모드 탭에서 히스토그램은 그대로 두고 MACD선과 시그널선은 체크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세팅을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BNF가 실제로 어떻게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를 측정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BNF는 주로 가격이 급락해서 이동평균선과 멀리 떨어진 종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격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5% 이상 벌어진 종목만 매매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찾던 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진 과매도 구간이었죠. 이격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차트 왼쪽 도구 모음에서 여기 보이는 자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2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클릭한 다음 가격 캔들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여기 화면에 이격도 퍼센트 표시가 뜹니다. 이 수치가 바로 가격이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즉 BNF가 찾던 핵심 데이터입니다. 물론 BNF가 말하는 이격의 기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는 종목의 특성과 시장의 방향에 따라 이격도 기준을 유동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는 이격이 마이너스 20%만 벌어져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즉 대형주는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만 돼도 이미 과매도 구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 중소형주나 변동성이 큰 코인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본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마이너스 20%로는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BNF는 이러한 종목들은 이격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5% 이상 벌어져야 충분히 눌린 자리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 추세에 따라서도 기준을 달리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전체 시장이 강세이기 때문에 조금만 눌려도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25% 정도 이격만 되어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락장에서는 하락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눌려야 진짜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땐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5% 이상 이격된 구간에서만 진입했다고 합니다. 즉 그는 시장을 하나의 공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에 맞게 숫자를 조절한 것입니다. BNF가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에서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았는지 4단계 매매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단기적으로 급격히 하락한 종목을 찾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격과 25일 이동평균선의 이격을 측정합니다. 20%에서 35% 이상이면 일단 지켜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RSI 지표를 확인합니다. BNF는 RSI 선이 30 이하, 즉 과매도 구간에 있는지를 체크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매도 에너지 고갈 신호로 이제 매도세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매수 진입을 확정짓는 BNF의 핵심 트리거입니다. 여기 보이는 MACD 히스토그램이 0선 아래에서 빨간색이었다가 0선 위로 올라오면서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BNF는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이러한 단순한 조건으로 매수한 뒤에는 대부분 가격이 시원하게 반등했습니다. 자, 이제 BNF의 기본 매매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 즉 시장의 핵심 가격대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차트에서 주요 지지선을 표시하겠습니다. 지지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의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러한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오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주요 지지선 근처까지 하락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 가격이 급락해 지지선에 닿았을 때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를 측정합니다. 25일선 대비 20%에서 35% 이상 벌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BNF는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고 항상 멈춤과 반등의 조짐이 보일 때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RSI 지표를 확인해 RSI가 30 이하, 즉 과매도 구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RSI가 바닥에서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매도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ACD 히스토그램이 영선 아래에서 빨간색이었다가 영선 위로 올라오면서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시장 에너지가 바뀌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BNF는 매수 이후에도 항상 시장의 흐름을 세밀하게 관찰해 익절과 손절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전체가 상승 추세일 때는 수익폭을 크게 잡고 천천히 익절했습니다. 이럴 때는 상승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와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BNF는 추세가 살아있다고 판단되면 익절 목표를 더 넓게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반면 시장 전체가 하락 추세일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익절폭을 짧게 빠르게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BNF의 매매 전략은 복잡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투자 핵심은 단 하나, 유연한 대응력과 빠른 결단력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BNF의 전작책과 투자 비법 강의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BNF와의 쌍벽이었던 일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CIS의 매매법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하기를 눌러두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차트 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